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현금 증여가 어떻게 걸리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전달을 드렸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의견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우리가 자녀 세대가 증여를 통해서 이제 목돈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돈을 전부 소비하기보다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자산 취득에 비중을 더 두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뭐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취득세를 내는 그 등기 등록이 들어가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 주목하는 자금 출처 조사에 큰 재료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가 아무리 돈을 뭐 ATM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뒤로 전달을 했건 뭐 친인척들한테 돌리고 돌려서 전달을 했다라고 해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본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을 할 테고 또 그렇게 매도인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1년 후, 2년 후에 예를 들어 증여세 탈루 혐의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이 현금 입금액이 이제 어디서 났는지 소명을 해보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이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해당 자금은 사업상 현금 매출 누락이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서 온 돈임이 뽀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소득과 소유한 자산 수준에 넘치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인데, 수준에 넘쳤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중에 80% 이상이 국세청 전산 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가령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A씨는 10억 원의 주택을 사면서 전세 5억 원, 대출 2억 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신고한 금액이 1억 원, 자기 자금 2억 원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A씨는 이제 삼성전자에 재직을 한 지 5년 정도 됐고, 충분히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2억 원은 이제 훌쩍 넘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이제 전세금과 뭐 금융기관 대출 그리고 증여세 신고한 금액만 해도 이미 80% 이상은 입증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A씨를 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털어도 별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추후 이제 국세청이 부채 사고 관리를 통해서 해당 전세금과 대출액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지 아니면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해주는 게 아닐지 체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B씨는 똑같이 10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전세 3억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반전세 계약을 승계를 하고 대출 1억 5천, 증여 5천만 원, 그리고 자기 자금 2억 원 이렇게 써서 내시고 차용 3억 원, 그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B씨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소득 신고는 소득금액 증명을 떼어보니까 연에 한 2천 정도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B씨는 A씨에 비했을 때 현저하게 좀 구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로 이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전세금, 뭐 대출금, 증여 신고 금액,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정도뿐인데 80%에 현저하게 미달하죠. 사실 이제 이분은 자기 자금에 2억 원을 써냈지만 그중 일부가 증여로 받았을 확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대부분 현금 매출 누락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억도 사실상 증여 명목이나 차용으로 돌려 적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A와 B씨를 놓고 보면 B가 자금 출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 이게 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넘치는 부동산을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금 출처를 어떻게 더 만들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조달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세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세법에는 일단 직계 존속이나 뭐 친인척 간에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뭐 5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증여세를 내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그 공제 한도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금액과 세율이라는 데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데도 굉장한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세 회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증여세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제출된 차용증만 정말 수천 장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 탓인지 8년 만에 이제 증여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아마 유력한 안은 자녀공제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출처가 부족한 개인은 자금 출처 조사를 다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주택가액도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매매가액 6억 원 이하 하는 부동산은 사실 크게 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이제 실익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나같이 무슨 작은 사업자까지 국가에서 건드리겠냐, 뭐 신경이나 쓰겠냐, 그럴 인력도 안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랑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해당 가액 이상 되는 조금 유의미한 가액이 되는 그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을 하실 때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준비를 한 번쯤은 꼭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금 출처가 너무 부족해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증여세를 이제 조금이라도 일부 더 신고를 해서 최소 이제 매매가액의 7, 80% 이상은 자금 출처로 입증이 되게끔 만드는 것도 조금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